서문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는 것, 노년의 건강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0년간 노년의 건강한 삶과 심리적 안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올해 76, 76살의 의학 박사 정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활력이 감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해왔던 성적 건강이라는 주제는 사실 단순히 쾌락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즉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심혈관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건강 지표입니다. 건강한 성적 자기 관리 활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고 깊고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을 규칙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비뇨생식기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도 건강한 자기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7가지 방법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구 없이도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와 우리 몸 자체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안전한 지혜입니다. 이 방법들은 결코 저속하거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노인학 및 심신의학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강관리법이며 실제로 제가 상담한 수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과학적인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활력을 되찾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심리적, 신체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순환 촉진법.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우리 집 욕실에 있는 샤워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면서도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했을 때 놀라운 이완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을 넘어 수압을 이용한 일종의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 마사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정확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방법을 단순한 행위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우리 청와 유사하거나 살짝 높은 섭씨 38, 38도에서 40, 4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온도를 감지하는 다양한 수용체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 온도 범위의 물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신경계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등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민감한 외음부 피부에 미세한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교감신경을 불필요하게 항진시켜 오히려 몸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압의 조절이 이 방법의 성패를 가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가장 약한 수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자극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오해하지만 민감한 부위의 신경은 강한 압력에 쉽게 피로해지고
오히려 감각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압력을 감지하는 파친이 소체와 같은 기계 수용체들이 분포하는데 약하고 부드러운 자극은 이 수용체들을 기분 좋게 활성화시켜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과도한 압력은 이를 통증 신호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물줄기로 시작하여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를 하듯 몸이 수압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수압을 올려가며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강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거리와 각도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샤워기 헤드는 몸에서 약 15cm에서 2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자극이 한 곳에 집중되어 과도해지고 너무 멀면 수압이 분산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거리는 물줄기가 피부에 닿을 때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또한 물줄기를 직접적으로 수직으로 맞추기보다는 약 45, 45도 정도의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며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넓은 범위의 자극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한 지점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주변부의 혈액 순환까지 함께 촉진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넷째 시간과 호흡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분에서 2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시간을 5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건강법이든 과유불급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숨을 참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몸이 긴장함으로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깊은 호흡은 몸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횡격막을 움직여 내부 장기를 마사지하며 부교감 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 이완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손을 이용한 가장 근원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기 탐색. 손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자기 치유 및 이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위생관념과 기법을 숙지해야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자극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관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생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손톱은 짧고 부드럽게 다듬어 연약한 점막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2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는 지렴이나 방광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세는 몸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살짝 벌린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며 허리 밑에 푹신한 베개를 받치면 골반의 각도가 편안해져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기법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압력으로 마치 깃털로 스치듯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의 외부 생식기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클리토리스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자극하기보다는 그 주변 부인 치골이나 회음부 허벅지 안쪽 등을 먼저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혈액이 골반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종의 준비 운동과 같아서 몸이 이완되고 감각이 깨어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원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압력을 찾아나가는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활제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줄어드는 질 건조증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마찰로 인한 미세한 상처와 불편감을 방지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약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물에 쉽게 씻겨나가 위생적이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확률이 낮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오일도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개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콘돔과 함께 사용할 경우 라텍스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트는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일상용품의 안전한 활용과 절대 금기 사항. 집 안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잘못된 도구 사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거나 심각한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은 재질 형태, 그리고 위생이라는 새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재질의 안전성입니다. 인체에 삽입하거나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물건은 반드시 몸에 해롭지 않은 재질, 즉 body safe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재질은 의료용 실리콘입니다. 이는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성이 없어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없는 비다공성 논포로 재질이라 세균 번식의 위험이 적고 세척과 소독이 용이합니다. 실리콘으로 된 주방용품, 새 것으로 한정된 실리콘 주걱 손잡이 부분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 전후 끓는 물에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리나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은 내부에서 파손될 경우 날카로운 파편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드러운 PVC 젤리 소재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형태의 안전성입니다. 사용하는 물건은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매끈한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미세한 흠집이라도 연약한 점막에는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 삽입하여 사용할 경우 손으로 쉽게 잡고 뺄 수 있는 손잡이나 넓은 끝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작거나 형태가 불분명한 구슬, 병뚜껑과 같은 물건은 질 내에서 방향을 잃거나 깊숙이 들어가 빠지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 칫솔의 진동 기능을 활용할 경우 칫솔모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방수가 되는 손잡이 부분만을 사용해야 하며 위생을 위해 깨끗한 수건 등으로 여러 겹 감싸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인 진동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위생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든 사용 전과 후에는 반드시 알코올 스왑이나 성인용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비누는 알칼리성으로 실리콘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리에 사용했던 도구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음식물 입자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 위생용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심리적 자극과 상상력을 통한 뇌 건강 증진. 신체적 자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정신적 자극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강력한 성감대라는 말이 있듯이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은 신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상상을 넘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종의 정신 건강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와 같은 음악을 틀거나 라벤더와 같은 아로마 향을 활용하여 오감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나 낭만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여행의 추억, 첫사랑의 설레는 감정, 혹은 감명 깊게 읽었던 로맨스 소설의 한 장면 등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까지 동원하여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 과정은 실제로 우리 뇌의 전두엽 사고와 계획과 변연계 감정과 기억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뇌의 보상 중추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신뢰와 유대감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경화학적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신체 건강 증진 효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명상이나 긍정적인 상상 훈련이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뇌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준비물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잡념 때문에 집중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상상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이완 효과 또한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선물하는 매우 가치 있는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5번째 방법, 전문 기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인 선택. 전문적인 기구, 즉 성인용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도구들은 더 이상 음지의 산물이 아니라 의학적 자문을 통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고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진 공인된 건강보조기구 웰네스 디바이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노년의 성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새 3가지는 재질, 크기, 그리고 기능입니다. 재질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체에 무해하며 세척이 용이한 의료용 실리콘이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입니다. 구매 시 제품 설명에 Body Safe Silicone 또는 Medical Grade Silicone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PVC나 TP 젤리 같은 소재는 표면이 다공성이라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고 유해한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크기는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절대 욕심내지 말고 가장 작고 단순한 형태의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가락 한두 2개 정도의 굵기와 10cm 내외의 길이를 가진 제품이 입문용으로 적합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과 통증 심할 경우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형태 또한 클리토리스 외부 자극에 특화된 제품, 질 내부 자극용 제품 등 다양하므로 자신의 신체적 선호도와 목적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진동 기능이 있는 제품이 혈액 순환 촉진과 신경 자극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진동의 세기와 패턴을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자신에게 맞는 자극을 찾기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욕실에서 사용하거나
세척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완전 방수 IPX7 등급 이상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제품들은 소음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민감하다면 구매 후기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매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문점에서 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 인증 마크, KC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처음에는 5만 50천 원에서 20만 200천 원 사이의 중간 가격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품질과 기능 면에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응.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신체적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난다고 오해하며 상실감에 빠지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은 난소의 노화로 인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질벽의 두께와 탄력 그리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혈관 분포가 줄어들며 분비물이 감소하는 위축성 지렴이나 질 건조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 자체를 관장하는 데에는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테론이 더 큰 역할을 하며 여성의 몸, 주로 부신과 난소에서도 소량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그 표현이 어려워지는 것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비호르몬적 방법은 바로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으로 잘 알려진 이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5 최소 10심 초간 강하게 수축했다가 같은 시간 동안 완전히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질 건조증을 완화하고 신경 감각을 되살리며 오르가슴의 강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노년기 여성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 예방 및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심분씩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신체적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또한 호르몬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콩류, 두부, 된장, 청국장 등 는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안면 홍조와 같은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과 세포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씨앗류, 녹색 IP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주3 3회 30분 이상, 과학 근력 운동, 하루 7-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긍정적 변화와 삶의 지혜.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 방법들이 단지 신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에 몇 가지 사례를 더 깊이 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희망과 실천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던 69, 69살의 박영희 어르신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5년 넘게
깊은 우울감과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셨던 분입니다.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구울제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던 어르신께 저는 처음에는 가장 부담이 적고 심리적 저항이 덜한 샤워기 수압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 2주 만에 어르신의 수면 시간이 평균 새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고 약 없이 잠든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 1달 후에는 손을 이용한 방법을 병행하시면서부터는 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늘 짓누르던 어깨와 목의 결림이 사라지고 소화가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석 3달 후 케겔 운동까지 꾸준히 실천하시게 된 어르신은 요실금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노인정의 사교춤 모임을 주도할 만큼 활기찬 분이 되셨고 박사님 덕분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른한 71살의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대전 서구의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과 무기력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전문 기구의 진동 기능을 이용한 마사지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진동 자극이 말초 혈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실천 후 혈압이 고혈압 기준인 140에 90, 140이 90에서 정상 범위인 120에 80, 100인 80으로 안정되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담당 주치의가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건강한 실천은 우울감과 불면증 해소는 물론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당뇨,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7, 7가지 지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박영희, 이정숙 어르신처럼 삶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